안녕하십니까. 함께 건강농장입니다. 오늘은 그 유기농 기능사에 대해서 한번 출제 동향하고 이 출제 동향에 맞게 제가 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공부하고 출제 문항이 몇 개인지 이런 걸 잘 모르고도 공부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출제 문항은 그 20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20문제. 그러면 또 여기서 단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비교적 쉽게 출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기존에 그 썼던 것 중에서 뭐 설명하라 또는 뭐 2, 3개를 쓰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렵게 나오 이것은 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라든가 산업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는 뭐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무엇인가를 쓰라고 이렇게 할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으면 난중에 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답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출제하는 사람이 또 채점할 때 또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똑똑 떨어지는 문제, 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출제 기준에 맞게 한번 그 우리 그 기존에 출제 기준은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맞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문항이 17개 문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각 문항마다 하나씩 출제되고 그러고 이제 20문제라고 하니까 3개는 추가적으로 이 나온 것 중에서 더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출제 동향에 맞게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이것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을 해봤거든요. 한번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토양 구분하기는 보수력이 큰 것, 안정도가 큰 것이 어떤 거냐 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식토,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토 이렇게 알으시고 또 토양 삼상 문제 고상, 액상, 기상. 이건 고상은 50%, 액상은 25%, 기상은 25%. 이 문제도 또 알고 있으면 쓰셔야 되겠고. 1-2 유기재배지 토양 분석하기. 이것은 토양 안정도 판별하는 건데 토양 시료에 20g에 증류수는 180ml 여기 넣는 거. 요거 절차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다면 이 절차를 갖다가 안정도 절차를 갖다가 그 예시를 딱 주고 안정도 순서를 한번 쓰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1-3번 토양 유기물 유지하기 관련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작물 생산성을 안정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물을 시용할 때 유기물을 퇴비하여 탄질률을 얼마 전후로 시용해야 한다. 이것은 20입니다. 20. 그리고 또 양이온 치원 용량 관련 이것도 내용을 설명하고 쓰라고 하지 않을까. 토양의 교질 작용으로 양이온을 흡착하는 능력. 토양이 비옥할수록 큰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그러면 양이온 치환 용량 이거 쓰는 거. 그리고 또 1-다 유기물 시용하기. 이것은 좀 탄질률, 계산하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탄질률은 질소 함량분의 탄소의 함량. 또 두 번째, 탄질률 고정을 위한 계산식. 이것은 첨가하는 질소의 비율은 교정하는 탄질률분의 재료의 탄소 함량 마이너스 재료의 탄소 함량. 요 두 개의 관련 문제 수식을 지어주고 문제 푸는 거,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5번 유기재배지 토양 관리하기는 pH 시험지에 의한 토양 산도 측정 시 토양은 몇 g과 증류 수량은 몇 g이다.
이것은 5g과 증류수량은 25g입니다. 또 유기물 함량 계산하기는 유기물 함량은 준비된 토양 무게 분해 준비된 토양 무게 마이너스 유기물을 태운 후 토양 무게 곱하기 100. 요 아마 요 계산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빈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번 문제에서는 퇴비의 종류 및 특성 이해하기 관련 내용인데, 이것은 물량이 많은 대표적인 농산 부산물로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아 칼륨 함량이 1.84이고 탄질률이 50 정도로 높은 농림 부산물 대표적인 퇴비재료는 무엇인가? 요것은 볏짚입니다. 볏짚. 아마 요렇게 볏짚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쭉 설명해주고 뭐냐. 볏짚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요 톱밥 문제 같은 경우는 흡수성,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함수율이 높은 재료의 퇴비와 보조제로 활용되고 탄질률이 500에서 1000 정도인 임산부산물의 대표적인 퇴비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럼 톱밥. 또 인산 및 칼륨이 많은 축분의 순소, 질소 함량이 높은 순소 포함. 이런 경우는 이걸 개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돈분, 우분입니다. 이걸 주어주고 어떤 게 큰 거냐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주어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볏짚 무슨 농산부산물의 종류를 써라 이렇게 하면 볏짚, 톱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설명해주고 뭐를 쓰냐 이렇게 내놔야 똑똑 떨어지고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2-2 퇴비 재료 분석 및 시용하기 관련 문제. 미숙 퇴비는 지렁이가 원기를 잃고 완숙 퇴비에서는 지렁이가 활동이 활발한 퇴비의 부속도 판정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지렁이 독성 시험. 두 번째, 미숙한 목질 자재 퇴비의 추출물에 오이, 배추 등의 종자를 파종하면 발화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퇴비 검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종자 발화 시어법. 이렇게 좀. 그리고 3-1번 문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활용하기 관련 문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기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요것은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 문제가 똑 떨어집니다. 품질 인증번호, 공시기관명, 자재의 명칭. 요것은 아마 두 개를 주어주고 하나를 가로를 주고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농업자재 판별하기, 아까 왕교, 톱밥, 펄라이트 등 판별하는 거, 요것은 판별해서 보고, 요거 그림 같은 거 보고 요거 보면서 어떤 것이냐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거 좀 별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2번 제초 작업하기 관련 문제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흙이 마르는 것과 비료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풀, 볏짚, 보릿집으로 표면을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칭. 또 예치, 화염, 우렁이 농법 등 제초 방법 알기. 요걸 설명하고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한 거하고 역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리고 어떤 점, 호밀, 헤어리비치 등 잡초 방지에 효과가 있는 피복작물은 무엇입니까? 피복작물은 무엇입니까? 녹비작물입니다. 이거 녹비작물. 그리고 3-3번 병충해 방제하기 관련 문제는 유기재배의 생물학적 방제 중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의 종류는 이건 또 힌트를 주면서 풀잠자리류, 무당벌레류, 이것은 포식성 곤충입니다. 또 기생성 곤충 같은 경우는 힌트는 기생벌, 기생파리 같은 걸 주면서 기생하여 하는 곤충은 뭐냐 그러면 기생성 곤충. 또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세균류, 곰팡이류, 이거 설명하면서 뭐냐 하면 병원성 미생물.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1번 유기작물 재배하기 관련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아마 개념 알고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유기 합성 농협이라 농약 잘못했습니다. 농약 합성 농약 성분이 없이 재배한 농산물, 이건 유기농산물이고,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없고 화학비료는 일부 사용하는데 여기 권장 11항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이것은 무농약 농산물
이렇게 하면서 무농약 농산물을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또 설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4-2 유기작물 품질 유지하기 관련 문제는 유기식품의 표시 방법 이해하기. 아마 색상, 이거 딱 주면서 색상이 초록, 또 청색, 황색, 흑색, 또 이게 사용 가능한 색상이거든요. 또 표시 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무농약 사과는 가능한데 무농약 부사, 이렇게 부사 홍로, 이렇게 부사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기농 쇠고기는 가능한데 유기농 한우 이렇게는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요것은 좀 더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유기작물 선별 포장하기 관련 문제는 경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요것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아마 이제 이게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요거 아마 요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관련은, 작업장은 최근 몇 년간 인증처벌을 받지 않은 작업장이어야 되냐, 1년간입니다. 그리고 생산물의 품질 관리 방법, 요 관련 문제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몇 분의 1?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이것은 인근 관행농업으로부터 오염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또 축산물의 동물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의 몇 분의 몇 이하이냐? 이거 1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리고 유기 가공식품은 유기 합성 농약의 몇 ppm 이하인 경우 허용하냐? 0.01 ppm. 이렇게 가로로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생산물의 인증품은 제조 단위 번호, 품질 바코드 또는 전자 태그를 표시, 가로를 열고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요건 똑똑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1번 유기경종 이해하기 관련 문제입니다. 이것은 염수선 멸피의 수분 흡수율 계산하는 거, 이 문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흡수율 계산은 염수선 전 무게 분해, 염수선 후 무게 마이너스, 염수선 전 무게 곱하기 100. 또 뭐라고? 매벼의 염수선 소금 가리기 시 염도는 얼마냐? 그건 1.13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맞추기 위해 1리터의 물에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을 쓰시오. 그럼 250g입니다. 요거는 매벼는 물 20리터당 소금 5.0, 찰벼는 물 20리터당 소금 2.5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1리터를 계산한 다음은 250g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 유기축산 이해하기 관련 문제는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가축에게는 몇 퍼센트 비식용 유기가공식품을 급여해야 합니까? 그러면 100%입니다. 라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은 몇 배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이거 2배입니다. 라고 가공 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중량의 몇 프로 이내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5%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종류를 2가지 쓰시오. 이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이건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5-3 유기가공식품 이해하기. 이것은 아마 유기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표시를 하고 뭐 틀린 거라든가 뭐 맞은 거 이거 또 골라 쓰라고 하는 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5-4 작부체계 계획하기. 이것은 농작물을 해마다 바꿔 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건 윤작입니다. 윤작을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논과 밭을 번갈아 해마다 바꿔 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면 답전윤환. 혼작, 한작, 교작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작의 형태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곡조식, 삼포식, 계량삼포식, 윤제식. 이런 문제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17가지 그 출제 기준을 갖다가 명시를 했었는데 요거에 맞게 한번 제가 좀 출제 기준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뭐 공부를 막 애우고 하면서 몇 개를 쓰시오 하니까 막 그렇게 애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기가
그 담당자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고 단답식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 3문제 쓰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쉽게 공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두 번째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 문제는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좀 틀린 글자가 있습니다. 요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잘 고쳐가지고 제가 다음 포탈에 함께 건강 농장을 줘야 하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 문제를 등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포탈에 함께 건강 농장을 클릭을 하면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등재를 하겠습니다.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요번에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건강 농장이었습니다.